최근 들어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아요. 지금 XRP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데 이것도 리또 속에 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대체 금융사들은 왜 굳이 XRP만 고집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만약 나중에 은행들이 XRP 말고 다른 걸 쓰자고 해버리면 그때는 어쩌냐는 거죠.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XRP가 왜 이렇게 특별한 건지 그 진짜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와, 이래서 XRP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송 속도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해외 송금 한번 하려고 치면 수십 분 이상 걸리는 건 기본이고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송금용 화폐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나 투자 자산으로라면 몰라도 실생활 결제나 글로벌 송금에는 영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떠냐고요? 그거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던데 말이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테더나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긴 합니다. 한 달러랑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가격도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막상 환전하려면 꽤 귀찮고 생각보다 제약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 문제랑 가스비 문제가 발목을 잡아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 진짜 가스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번 보내는데 몇만 원에서 심할 땐 수십만 원까지 깨지는데 웃긴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화상이 부족하다는 건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트론 USDT랑 이더리움 USDC를 거래하고 싶은데 이 둘을 바로 맞바꿀 수 있는 통화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테더 같은 걸로 한번 팔고 다른 코인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과정이 번거롭고 아주 복잡해지죠. 세 번째로 가장 치명적인 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즉 정치적인 입김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금지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규제 리스크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글로벌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무시 못할 거대한 리스크죠. 그렇다면 XRP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이랑 태어난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코인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더 빠르고 싸게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XRP는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브릿지 통화로 설계된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들을 연결해주는 즉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돈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래소에 원화랑 달러를 바로 바꾸는 거래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XRP 하나만 딱 거치면 해결되는 겁니다. 원화에서 XRP로, XRP에서 다시 달러로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XRP가 거의 모든 통화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성 좋게 브릿지 통화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XRP 말고 다른 걸 브릿지 통화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럼 그냥 트론이나 도지코인을 브릿지 통화로 쓰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단일 화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이건 진짜 XRP 말고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기관이 진짜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꼭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IMF나 BIS, 중앙은행 같은 고위급 기관들에서 직접 언급한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일단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워야 해요. 글로벌 송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수료가 1%만 돼도 금액이 커지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스위프트 송금 같은 경우 한 건 보내는데 수십에서 수백 달러 이상 수수료 깨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가스비는 심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송금액보다 수수료가 더 나오기도 해요. 반면에 XRP는요 0.001 XRP 그러니까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몇 천 원을 보내든 몇 억, 심지어 몇 백억을 보내도 수수료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실시간 결제와 정산, 즉 세틀먼트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는요, 결제랑 정산이 따로 놀아요. 돈은 보냈다는데 상대방 계좌에 실제로 꽂히기까지 이틀, 3일, 길면 일주일까지도 걸리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럽니까? 보내자마자 바로 들어와야죠. XRP는요, 평균 3초에서 5초면 송금부터 정산까지 완벽하게 끝납니다. 진짜 정산까지 한 방에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세 번째, CBDC 시스템이랑 호환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CBDC 디지털 화폐를 따로따로 발행하겠죠? CBDC 원화, CBDC 유로, CBDC 달러 등등 정말 많은 CBDC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화폐들끼리는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 프로토콜도 다르고 구조도 제각각이라서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XRP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XRP는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CBDC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해요. 이미 미국의 RLUSD는 디지털 달러랑 연동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는 규제 준수 그리고 기술적 통제 가능성입니다. 야, 이거 암호화폐인데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쓰이면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제일 민감해하는 부분이죠. XRP는요, 완전히 퍼블릭하게 투명한 원장을 쓰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용으로 허가형 노드나 통제 가능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말고는 쓸 게 없네 싶을 정도로 애초부터 기관을 타겟으로 설계를 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ISO 2002 국제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이 ISO 2002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강제사항으로 바뀌었는데 XRP는 어떻습니까? 가상 자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ISO 2002에 통합된 자산이에요. 이미 국제표준에서부터 인정을 딱 받은 거죠. 여섯 번째, 대차 대조를 원자 단위로 자동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끼리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생기고 비용도 엄청 들어요. XRP는 모든 거래가 100만 개의 드롭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즉 1XRP는 100만 드롭이라는 건데, 그래서 송금, 정산, 확인 같은 과정들이 정말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뭉뚱그려 정산하는 구시대적 방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이렇게 드롭 단위로 정산하면 뭐가 좋냐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거래에서도 금액 불일치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든 누구에게든 똑같은 정밀도를 유지하고 이게 전부 다 3초에서 5초 안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느려 터지게 일괄 정산하는 기존 은행 시스템하고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미 금융기관 테스트에서도 다 증명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코인, 지금 세상에 XRP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도, 트론도, 체인링크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모든 걸 전부 충족하는 건 오직 XRP 뿐이에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미래를 한번 내다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즉 디지털 화폐가 기본이 되는 세상이겠죠. 이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요,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발행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BDC 엔화를 CBDC 위안화로 바꾸고 싶은데 그 둘의 거래쌍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약 5천 개 정도 되는 통화쌍을 일일이 다 개발해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XRP가 브릿지 통화로 딱 들어가면 모든 통화를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XRP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CBDC가 있어도 XRP 하나면 5천 개 이상의 통화쌍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엔화, XRP, 위안화 딱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XRP는요, 애초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설계가 됐어요. XRP 팩서를 읽어보시면요, 트러스트 라인, 브릿지 커런시,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다른 코인들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했다면 XRP는 태어날 때부터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설계를 목표로 삼았던 거죠. XRP의 기술적인 설계도 말도 안 되게 정교합니다. 평균 송금 속도 3초에서 5초, 수수료는 고정으로 0.001. XRP 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수는 수천 건 이상. 이거는 그냥 소액으로 개인끼리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애초에 기관 단위의 대규모 송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자전거, 이더리움은 오토바이, XRP는 KTX, 고속철도 같은 거예요. 완전히 서로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XRP가 그렇게 대단하면 지금 어디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기는 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플렛이에요. 리플렛은 XRP를 만든 회사인 리플사가 구축해 놓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800개가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단순히 연구하고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송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 안에 있는 핵심 시스템이 바로 ODL, 온디맨드 유동성, 즉 필요할 때 유동성을 바로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송금을 할 때 은행이 미리 외화를 쟁여놓을 필요 없이 XRP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전하고 바로 정산까지 끝내버리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은 송금을 할 때마다 중개 은행들이 줄줄이 껴서 수수료 떼가고 시간도 한참 걸렸는데 ODL은 중간 과정이 아예 싹 사라집니다. 그냥 XRP를 중간에 거치면 끝이에요. 빠르고 싸고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실제 돈이 XRP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SBI, 필리핀의 코인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지역의 송금 시장에 이미 리플렛과 XRP가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빅포인트가 있습니다. XRP는 ISO 2002 국제금융 메시지 표준을 가상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통과한 자산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를 XRP가 제일 먼저 마스터했다는 셈입니다. 2025년도에 드디어 이 ISO 2002가 도입이 되었는데 XRP는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잖아요. 실제로 적용까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XRP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코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연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쓰기 편하도록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미 실사용되고 있고 국제 표준까지 통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 이거는 다른 코인이 대체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구나고요. 그리고 XRP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걸 설계한 두 명의 천재 개발자들아서 프리토와 데이비드 슈워츠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평범한 암호화폐 개발자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먼저 아서 프리토. 이 사람은요, 거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XRP의 초기 설계를 맡은 사람인데 암호 보안, 국가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정통한 진짜 전문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나카모토 사토시의 실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기술력과 통찰력이 비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요, 데이비드 슈워츠. 이 사람은 최근까지 리플사의 총 개발 책임자 CTO를 맡았는데요. 과거에는 NSA와도 연관된 보안 시스템들을 설계했고 디지털 통화 시스템, 메시징 시스템 설계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냥 코인 하나 만들어 볼까 하면서 단순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급 금융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고레벨의 능력자들이에요. 이 두 명이 XRP를 설계할 때부터 금융기관들,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모든 걸 맞춰서 치밀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모어 확장성, 보안성, 규제 대응성, 국제표준 호환성, 수수료, 속도 정상까지. 여러분들 이거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BIS, IMF, ISO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보고서들을 찾아보시면 XRP 또는 XRP 레저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들이 찾고 있던 건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화폐 사이에 연결이 가능하며 확장성과 투명성, 규제 적합성까지 모두 갖춘 자산이었는데 그게 딱 XRP였던 겁니다. 지금 세력들 개미털기의 멘탈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핵심 기술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가? 어떠한 자산이 시스템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핵심입니다. XRP는 우연히 시장에서 살아남은 코인이 아닙니다. XRP는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퍼즐은 지금 조용히 다가올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 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며요.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SUI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 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 올리면서 SUI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베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베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배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건 정말로 드물게 찾아오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트럼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5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